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특별히 눈에 띄는 학생도 아니었고 뭐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다만 키가 커서 항상 1번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보다는 좀 덩치가 좋았다. 막 그런 정도로 친구들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고요. 별명은 이제 덩치가 크니까 가까운 친구들은 저를 소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때 기억하는 친구는 여전히 소장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몇몇 선배들은 그 별명을 듣고서 지금도 저를 부를 때 소장군이라는 부릅니다. 특별히 48회 정동영 선배가 항상 멀리서 소리칠 때도 어이 소장군 이러면서 저를 부르는데요. 소병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22대 총선에 당선되셨는데 그럼 이제 3선 의원님이 되시는 거죠? 의원님께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주 북중 전주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북중 47회 전주고 50회 졸업생이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경기도 광주시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번 4월 10일 당선까지 합하면 3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태어난 건 군산에서 태어났고요. 군산에서 초등학교 마치고 북중학교 와서 전주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정치적 신념이나 모토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를 첫 번째 권유받은 건 1988년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정치를 함께 하지 못했고 10년쯤 지난 뒤에 1998년에 김근태 선배가 만든 국민정치연구회에 들어가면서 어쩌면 정치인들과의 거리를 좁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새천년 민주당 창당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2년 후 2002년에 새천년 민주당의 국정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어떤 책인가요? 지난해 제가 국회방송에서 내 인생의 책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때 책 한 권을 고른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근태 선생 관찰기라는 책입니다. 김근태 전 의장의 그 정치 활동을 쭉 글로 묘사를 한 건데요. 그건 아마 그 옆에서 김근태 의원을 보좌했던 보좌진 중에 한 분이 쓴 거라 김근태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우선 가치 있는 책이었고, 그 책은 김근태 선배가 고인이 되신 후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 보좌진들이 보고 느낀 점을 썼기 때문에 어쩌면 더 진솔한 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김근태 선배가 국회의원들의 명패를 한자 이름에서 처음 한글 이름으로 바꾼 일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모든 정당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국민경선제를 처음 제안하고 시행하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분이기도 합니다. 김근태 선배의 의정활동을 그린 책이어서 저에게는 그 책이 의정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그리고 당시 모든 일에, 국민을 대하는 일에 보여준 김근태 선배의 그 진지함 그리고 성실함을 늘 제가 따라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 책이 바로 김근태 선생 관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상품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3년 연속 의정대상을 수상하셨고 금년 2024년도에는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주는 공약 이행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수상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국회의원들이 상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종류의.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상 중에서 좀 귀하게 여기는 상이 국회 의정대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1위, 2위, 3회를 연속해서 제가 수상을 했습니다. 아마 300명 의원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지 않나 싶은데요. 가장 최근에는 선거 바로 직전에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주는 공약 이행 우수의원상을 받았는데요. 공약을 잘 이행했다는 상이죠. 제가 상을 받은 건 또 저 혼자 잘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보좌진들이 함께 받은 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던 일과 가장 아쉬웠던 일을 딱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고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세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10여 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유치 활동을 벌였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잼버리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보람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아쉬웠던 건 그렇게 어렵게 유치한 잼버리 대회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개최한 지난해 잼버리 대회가 아주 형편없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한 번 유치해서 의미가 있었지만 정말 그 대회 개최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든 현 정부의 일 때문에 아쉽기도 합니다. 이제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유신헌법 반대 데모도 하셨다던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특별히 눈에 띄는 학생도 아니었고 뭐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다만 키가 커서 항상 1번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보다는 좀 덩치가 좋았다. 막 그런 정도로 친구들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고요. 별명은 이제 덩치가 크니까 가까운 친구들은 저를 소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때 기억하는 친구는 여전히 소장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몇몇 선배들은 그 별명을 듣고서 지금도 저를 부를 때 소장군이라는 부릅니다. 특별히 그 48회 정동영 선배가 항상 멀리서 소리칠 때도 어이 소장군 이러면서 저를 부르는데요. 별명이라면 그게 별명이죠. 그리고 고3 때 예비고사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었는데요. 물론 그 한 달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10월 유신은 뭐 지금이야 많은 분들이 정말 형편없는 헌법을 만든다 이런 알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워낙 그 군부 독재 상황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유신 헌법을 찬성 반대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고, 찬반 표시만 하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뭐 저 젊은 학생으로서 그걸 볼 수가 없어서 당시에 이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의논해서 데모를 했죠. 그때 이제 함께 데모했던 친구들이 3명은 제적을 당하고 뭐 무기정학, 유기정학을 여러 명이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뭐 그런 성격이 내 DNA 속에 하나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이 있다면 어떤 선생님인가요? 그리고 가장 친구는 누구이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지요? 제가 고3 때 데모했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때 제적을 당하고 1년쯤 후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학해서 제 담임 선생이었던 분이 이용현 선생님인데요.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복학해서 한 해 후배들하고 학교 다니는 게 불편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집에서 공부해도 좋다 뭐 그런 배려도 해주셨고, 그래서 복학해서 뭐 잠깐 학교에 갔다가 집에서 공부하고 그러고서 졸업장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용현 선생님이 특별히 더 기억이 나는 건 학교 졸업 후에 한 30여 년 지났는데 북중 전주고 80년사를 만드시면서 거기에 우리 당시에 고3 학생들이 데모했던 얘기를 좀 써봐라. 그래서 그걸 또 열심히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과 그 기억들을 살려가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용현 선생님은 그 당시에 저희들을 매우 대견하게 생각하셨고, 다만 당시 워낙 엄혹한 시기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서서 도와주지 못한 걸 좀 미안해하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만은 그 친구들은 좀 유명을 달리한 친구가 있어서 뭐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고 최근까지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는 뭐 여러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최수찬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함께 데모했었고, 그리고 함께 제적당했었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재수하면서 함께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이제 당시 그 다음 해에 서울대학교를 전체 수석으로 입학을 했죠.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라이스 대학에 종신 교수를 하다가 이제 국내에서
정치 권유를 받아가지고 17대 국회의원을 한번 했습니다. 아무튼 정치를 시작할 때도 자주 봤지만 정치권에 들어가기 전에도 한국에 한 번씩 나오면 꼭 저를 찾아와서 함께 많은 얘기를 했던 그런 친구인데요. 지금은 이제 전주에서 고향에서 지금 뭐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는 연애 결혼인가요? 중매 결혼인가요? 소문에 의하면 첫눈에 반해서 사모님께 프로포즈를 다급하게 하셨다던데 정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연애니 뭐 중매니 따질 것도 없고 처음 만난 날 제가 결혼을 하자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제 제 아내가 그때 매우 무서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나서 한 5달이 채 되기 전에 결혼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전광석화 같이 해치웠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아마 저한테 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학교 아직 졸업을 하기 전이었고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 학생운동을 하고 있어서 주변에서는 아주 불안하게 보았었고 저희 부모님조차도 저를 많이 걱정하던 때였으니까요. 제가 결혼하자는 말에 이렇게 선뜻 받아준 것이 정말 고마울 뿐입니다. 당시 장인께서는 목사님이셨는데 특히 육사를 나오신 육사 5기였구나. 육사 5기로 졸업하신 분이었는데 반공정신이 투철한 분이라 저를 빨갱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 절대 줄 수 없다. 뭐 그렇게 막 버티셨는데 제 아내가 여러 가지 투쟁 끝에 결혼을 승낙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엔 쉽고도 어려운 질문일 텐데요. 정치란 무엇이고 정치를 지망하는 후배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쉽고도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정도로 정의를 하고요. 그 정치를 하려는 분들에게는 해주고 싶은 말이 경청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듣고 짧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경청과 함께 꼭 했으면 좋을 게 사람 만나는 일을 좀 즐겨 해야 된다. 그렇지 사람 만나는 일을 피하면 사람들과 함께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청 그리고 이제 상대 입장에서 그 일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역지사지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앞으로 계획이나 비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4월 10일 선거를 치르면서 운동 기간 내내 한 번도 연설에서 빼먹지 않은 말이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제가 22대 국회에서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이고 과제이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거의 50% 가까운 시민들이 지역의 교통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지역의 전철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광선이라고 수서 광주 간 고속철 그 예비 타당성서도 통과시켰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이제 교육 문제인데 여기 학교 신설도 여러 개 했고 그리고 지금도 5개 학교에 1,0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와서 지금 학교를 다시 만들고 있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 특히 교통과 교육 환경 개선 문제에 집중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인터뷰를 위해 전주고 동문이나 동창 중에서 한 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분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제 동기를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후배 중에 저 2년 후배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전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전주라고 써 있는 글씨 그게 바로 52회 여태명 교수가 쓴 글씨입니다. 저는 여태명 교수의 그 글씨에 많은 철학적 그 뜻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그 여태명 교수의 글씨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추천을 한번 하자면 그 52회 여태명 후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북중정고 동문 여러분, 뭐 짧지만 제가 그렇게 드린 말씀들을 좀 어여삐 봐주시고 혹시라도 말에 뭐 실수라도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 누구나 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소병훈 의원의 꿈.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